기업을 위한 통합 인사관리 솔루션입니다. 발표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4가지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은 발표의 핵심인 기능 소개에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을 모두 하나로 핫솔루션은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분산적으로 구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결제는 별도의 그룹웨어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스카이프 또는 슬랙에서, 화상회의는 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분산된 방식은 여러 툴을 오가면서 비효율이 생기고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재택근무와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일관된 협업들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과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성을 위해 모든 업무 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협업 툴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저희의 주요 특징입니다. 앞과 같은 고민을 가진 중소기업을 타겟팅해서 한 솔루션에 꼭 필요한 기능을 집약적으로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저희의 주요 특징 4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결제부터 파일 공유, 일정 관리까지 모든 기능을 한 곳에 통합하여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 또 솔루션은 회의실, 법인 차량 예약, 업무 신청 등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서 동시성 제어와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세 번째로 실시간 의사소통입니다. 채팅과 화상회의 기능을 통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업무 상황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및 부서, 급여, 일정 관리, 권한 설정까지 기업이 필요한 모든 인사관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팟솔루션은 4가지 기능을 통해 업무 환경을 스마트하게 개선하고 또 효율과 협업 수준을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기능이 많다 보니 테이블 개수가 많아져서 전체 구조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유저는 시스템 중심에 있으면서 주요 기능들에 접근할 수 있는 NTP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끼리 같은 색깔을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결제 및 파일 관리, 기본 CRUD를 바탕으로 제작된 게시판, 실시간 소통과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는 커뮤니케이션, 직원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HR 기능, 마지막으로 예약과 일정 관리를 바탕으로 한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세부 사항은 뒷장에 담겨있기 때문에 주요 기능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화상회의는 오픈 비주를 기반으로 구현되어 안정적이고 또 고화질의 실시간 소통을 지원합니다. 채팅은요, 웹소켓을 사용해서 전송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알림은 SSC 방식을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업데이트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또한 이벤트, 게시판, 파일 관리, 전자결제, 문자 발송 등 업무 필수 기능 등을 각각 통합적인 모듈로 구성해서 사용자가 다양한 기능을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발표를 도와주실 저희 엑조디아 회사의 사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원본부 소속 인사부서의 인사팀입니다. 지원본부의 박수연 본부장님, 인사부서의 황요한 부서님, 저희 인사팀의 이명규 팀장님과 그리고 김수연 주임님이 계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저 MZ 신입사원 이예나와 함께 인사팀의 하루 업무를 함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 이예나가 출근을 했어요. 이제 출근 버튼을 눌러서 팀원들에게 저의 근태 현황을 알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까요? 네. 인사팀에 제가 출근을 버튼을 방금 눌렀는데 보이지 않아서 근무 중으로 표시가 되었고요. 저희 팀원들의 근태 현황입니다. 지금 이명규 팀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분들이 다 근무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서 인사팀 채팅방에 들어가 별다른 이슈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팀 단체 채팅방이고요. 오늘 명규 팀장님께서 외근으로 오전 오후 자리를 비울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지나기 전에 화상회의로 오전 회의를 진행하실 것 같다고 하십니다. 방금 또 지시사항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따 점심 1시간 전에 화상회의 방 준비 좀 부탁한다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네요. 네, 또 업무가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2시에서 4시 회의실 예약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막내기 때문에 회의실 예약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은 2번으로 선택을 해보고 다음 주 월요일 2시에서 4시로 예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뜨고 제 예약 내역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캘린더 안에 들어갔냐? 지금 제가 예약한 내역에 제 세부사항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통합된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의실에 등록을 했을 때 자동으로 캘린더에 인사팀 회의실 예약이라는 일정이 등록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기능에 대한 자세한 플로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실 예약을 합니다. 정말 흔치 않은 경우지만 혹시나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회의실을 예약할 수가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비비단에 락을 걸어서 동시성 처리를 했습니다. 또 회의실 예약에 성공하면 자동으로 캘린더에 회의 일정이 추가가 됩니다. 캘린더의 일정 조회 권한은 개인, 팀, 전사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해당 일정은 전사나 개인이 아닌 팀 권한으로 일정이 등록됩니다. 네. 그새 새로운 채팅이 하나 왔는데요. 확인을 해보면 저희 사수인 김수현 주인님께서 저번 주에 부탁한 파일을 또 한번 변경됐다고 올려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걸 말씀하신 데는 헷갈려서 주임님 혹시 이 파일 있나요? 라고 보냈을 때 아마 제가 신입사원이라서 못할사는 이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맞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채팅이랑 파일 관리 관련해서 잠깐 시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PPT로 들어가서 방금 어떻게 플로우를 진행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께서 메시지를 전송하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웹소켓을 통해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다음 서버는 메시지를 레디스에 저장을 하고 해당 채팅방을 구독을 합니다. 또 해당 채팅방은 새로운 메시지가 발생되면 즉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회사에서 메시지를 사용을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회사 자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채팅 기록을 보존하고자 카프카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채팅 시스템에는 파일 공유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럼 서버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고 또 네트워크 대역폭이 소모가 크게 됩니다. 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저희는 클라이언트의 이미지 파일을 서버에 거치지 않고 곧바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전송하는 프리사이즈 URL을 도입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URL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서버에 프리사이즈 URL이 생성이 되고 서버가 다시 클라이언트에 이 URL을 전달을 합니다.
그럼 그 URL을 통해 서버를 거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S3에 직접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전송을 통한 파일 관리가 진행되므로 서버 부하가 강조가 되고, 또 URL은 보통 유효 기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당 URL은 만료가 되고 또 새로운 URL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 파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임님이 지시하신 파일 업데이트 업무를 제가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팀 단위로 관리가 됩니다. 여러 파일 중 시스템 통합 단계 평가를 선택해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저희 팟솔루션의 팀별 파일 관리 기능은 파일의 버전 히스토리를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이전 파일로 되돌릴 수 있는 체계적으로 아키텍처를 통해 구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에 올렸던 히스토리가 다 보이는 거고요. 댓글 또한 작성이 가능합니다. 파일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도큐멘트 테이블과 도큐멘트 버전 테이블로 구성이 됩니다. 도큐멘트 테이블에는 각 파일의 최신 버전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파일이 수정이 될 때마다 해당 파일의 이전 버전은 버전 테이블에 기록이 되는 거죠. 각 파일의 버전을 모두 저장해서 파일 히스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구조는 파일의 변경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 또 사용자의 특정 버전으로 설명해야 할 경우에도 쉽게 해당 버전을 조회해서 되돌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서의 최신 버전이 4인데 사용자가 3으로 최신 버전을 설정하고 싶다 하면 롤백을 통해서 이후 기록을 삭제하고 3인 최신 버전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롤백 시연 영상입니다. GitHub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요. 롤백을 하면 이후에 기록은 삭제가 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 버전 댓글들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열심히 오전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화상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화상회의 방을 제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회의는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저희는 다대다로 기능을 구축을 했습니다. 일단 방 제목은 인사팀으로 하고 생성을 하면요, 이제 저희 팀원분들이 들어와 주실 겁니다. 일단 한 분이 들어오셨고요. 소리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점점 저희 팀원분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분할 같은 경우에는 최대 6명까지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페이징 처리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음 사람들이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제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와 주시는 분. 네,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메일함을 한번 공유를 해보면, 지금 화면이 달라서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이디는 제가 입사한 날짜입니다.
저희가 지금 중복 로그인 처리되는 거 네, 아쉽지만 화상에는 요즘 부분만 다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웹 RTC랑 오픈비즈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웹 RTC는 실시간 미디어 전송을 위한 기술입니다. 단순 연결만 하기 때문에 다대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비즈를 사용을 했는데요. 웹 RTC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고 저희 기능의 핵심인 다대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왜 오픈비즈를 사용을 했을까? 화상회의를 연결하는 프레임워크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오픈비즈의 특징을 저희 솔루션과 알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픈비즈는요, 저자원 서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따로 설치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대부분의 작업을 처리하기 때문에 서버 사용량이 적고 중소기업이 고사양의 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화상회의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선스와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상업용 솔루션의 경우 라이선스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오픈비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API 중심의 쉬운 통합 및 확장이 가능합니다. API 연결로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이 용이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픈비즈를 기존 사내 시스템이나 ERP와도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점심을 먹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 경조 휴가를 올리는 거예요. 제가 입사한 지는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실 다음 달 토요일 날에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경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결제에 요청을 들어가는데 결제 요청 문서에 결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 신청서고요. 경조 종류는 결혼입니다. 또 가족 관계는 저이기 때문에 본인이고 신청일은 다음 달 토요일입니다. 네, 그리고 결제를 하면 결제 라인이 나오는데요. 저희 시스템은 정말 간편하게도 자동으로 결제자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축의금을 좀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게시판에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를 등록을 하면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지금은 대기 중입니다. 네, 팀장님이 외근을 나가셨지만 일 처리가 빠듯빠듯하셔가지고 바로 승인을 해주시는데요. 네, 바로 승인을 해주셨네요. 그럼 저는 이제 이 날짜에 쉴 수가 있어요. 네, 아까 게시판에 제 경조를 알리겠다고 했잖아요. 게시판에 들어가면 제가 결혼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문자도 가요. 또 저는 인사팀 직원이기 때문에 인사팀 직원들한테 문자가 갔을 텐데 팀장님 혹시 문자가 갔나요? 예나님 12월 7일 저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임님도 혹시 문자가 가셨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팀장님께서 장가를 가신다고 합니다. 팀장님의 결제 라인은 저랑 다르게 부서장님과 본부장님이십니다. 결제를 올리면 1차 결제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1차 결제자가 승인을 해주면 2차 결제자에게 알림이 가고 모두 승인을 해줘야 해당 결제 상태는 승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만약에 팀장님께서 게시물 등록 항목에 체크를 하셨다면 경조사 게시판에 팀장님의 소식이 들어감과 동시에 인사팀 직원들에게 문자 전송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기능을 저희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3번 일할 거를 한 번으로 줄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벌써 오후 업무 시간이 왔습니다. 오후에는 인사팀, 즉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업무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직원, 부서, 급여, 일정 관리 중에 일정 관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인사평가 기간이라고 합니다. 기간을 선정해서 올리면 달력에 자동으로 들어가는데요. 인사평가 기간은 6일부터 일주일인 13일까지입니다. 성공적으로 처리가 되고 또 달력에 전사로 공지가 올라갑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인사평가 기간이 20일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하면 데이터가 잘 들어가고요. 또 히스토리에 제가 어떻게 실수를 하고 또 수정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달력을 들어가면 변경된 값으로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사팀에서 인사평가 기간을 열어주면 마이페이지에 인사평가 기간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인사평가 기간이 아니면 평가 리스트 항목이 안 뜨는데 기간이 오늘부터이기 때문에 평가 리스트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 관리를 자동화해서 가져갔는데요. 일정을 올리면 곧바로 전사가 조회 가능한 이벤트를 달력에 띄워주는 자동화 로직입니다. 또한 민감한 정보들은 달력 등록을 선택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달력 조회 권한이 전사, 팀에서 전사로 들어갑니다. 이제 슬슬 퇴근 시간입니다. 기다리기 조금 지루하니까 마이페이지에 있는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퇴근까지 기다리기 좀 지루하니까 오늘의 점심, 말은 점심이지만 이제 퇴근이니까 저녁을 한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랑 햄버거랑 마라탕도 먹고 싶고 집밥도 싶네요. 시작을 해보면 저 오늘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지사항을 봤는데 말복 기념으로 선착순 3명에게 치킨을 준대요. 퇴근 5분 전 이벤트 게시판에 이벤트가 올라갔는데요. 저희는 직원 복지를 위해서 이벤트성 기능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가서 지금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대기를 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사 직원분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벤트가 취소됐나 잘 올라오지가 않네요. 네, 지금 말복 기념으로 치킨 선착순 3명이 나왔는데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3, 2, 1을 외치고 한번 동시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깜빡하고 클릭을 못 눌러서 3명이 벌써 쳐버렸어요. 그럼 저는 이 치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플로우로 흘러가냐면 이벤트가 오픈이 되고 카프카는 우체통 역할을 합니다.
메타데이터와 함께 우편처럼 담기는데요. 카프카 컨슈머가 SSE로 실시간 알림을 전달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SSE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알림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알림을 읽으면 레디스 읽음 상태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치킨을 먹기 위해 여러 명이 우르르 신청을 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동시성 제어가 들어갑니다. 모든 신청 요청은 카프카라는 메시지 큐로 관리가 됩니다. 다음, 레디션의 잠금 기능으로 인원 제한을 3명을 정확히 지킵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신청을 완료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이 걸리고 신청이 완료된다면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히 3명까지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를 했는데요. 만약에 3명을 초과한 4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레디션 내에서 처리를 해서 밖으로 빼버립니다. 그럼 이제 황유한 부서장님께서는 신청을 못하신 거고 저랑 주임님, 팀장님만 치킨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포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 한번 마치고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복잡한 로직을 가지고 있지만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대략적인 플로우만 그렸습니다. 아마 앞선 두 팀과 비슷한 구조일 텐데요. 저희는 GitHub Actions가 트리거가 되어서 도커를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ECR에 푸시를 합니다. 또 헬름을 통해서 K8s 클러스터에서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에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HTTPS 트래픽을 K8s 내부 서비스로 라우팅을 시켜줍니다. 다음에 라우트 532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연결해서 클러스터의 트래픽 연결을 합니다. 네, 저희는 어떤 배포 계획을 세울까 하다가 무등단 배포라는 거를 한번 사용을 하도록 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 중단 없이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하는 배포 방식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용자는 배포 중에서도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사용한 선택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강 신청이나 주요 기능을 사용하는 도중 배포로 인해서 서비스가 멈추면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중단 배포를 통해서 사용자는 끊김없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요. 2번째는 안전한 버전 교체입니다. 새로운 기능을 배포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무중단 배포는 즉각적으로 이전 버전으로 롤백을 할 수가 있어서 안전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 팟 솔루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고요. 올인원 그룹의 핵심적인 기능을 한 가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또 자동화된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이었습니다.